안녕하세요.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1649년) 갑술황국 후에 기사황국으로 문묘에서 출향된 이이가 다시 문묘에 종사되고 서인이 정계에 재입문하였습니다. 이 무렵은 서인 내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초충도가 신사임당의 대표작으로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1706년 3월부터 1708년 3월까지 양양부사로 재임한 정필동은 강원도 양양에서 구했다는 사임당의 초충도첩을 서울에 가져와서 노론계 중진들의 발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 출현한 신사임당 초충도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충도가 주목된 시점의 의미와 이를 부각시킨 인물들의 면모, 또 이것이 사용된 맥락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론계의 핵심 인물인 정필동은 양양부사로 재임하던 1707년에 오죽헌의 중수를 시작하면서 이이의 추승작업을 본격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708년 3월 서울로 돌아온 직후 소론인 최석정, 조태역, 송정명 등의 파직을 건의하였는데 이 일로 조정의 논의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결국 울산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필동이 송시열의 문인이며 인경왕후의 오빠였던 김진규에게 사임당의 초충도 칠폭의 발문을 청한 것은 그가 좌천되어 울산부사로 떠나는 시점이었던 1709년이었습니다. 이는 송시열이 유배가던 1675년에 취성도의 제작을 발휘해서 세상을 경계하는 단서로 삼으려 하였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필동이 신사임당의 초충도첩의 발문을 받은 1709년에 권상하는 1688년 송시열이 제작을 발휘했던 고산구곡 시화첩의 완성을 재촉합니다. 이 시기는 흥미롭게도 소론의 영수였던 윤증이 우의정으로 기용된 직후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위기를 느낀 노론계의 핵심 인사들이 고산구곡도와 초충도로 율곡이, 즉 노론의 존재를 환기시키고자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윤증이 우의정으로 제외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문화적인 보합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필동은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노론계 중심들인 김진규, 김유신, 신정하, 송상기, 정호 등의 발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고산구곡 시화첩과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였음은 김진규와 김유가 초충도에 발문을 쓰고서 이를 미진하다고 여겨 또 그 주인으로 하여금 신정하에게서도 장편시를 받도록 한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의 발문받기가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염두에 둔 의도된 행위였음을 말해줍니다. 김진규는 정필동이 초충도첩을 간직하는 뜻이 이이 선생의 학문의 높고 깊음을 상상하여 선생을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신사임당의 초충도첩은 이이에 대한 숙모행위와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정필동이 가져온 초충도는 18세기 이후
신사임당의 대표작을 초충도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진규는 1709년에 발문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그림을 강릉의 친척에게서 구한 그림이라는 내력을 만들어 주었으며, 또한 이 그림을 살펴보니 다만 채색만을 쓰고 먹으로 그린 것은 아니라 저 옛날 이른바 무골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여 초충도 화풍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진규의 권유로 사임당 초충도가의 노래를 지은 신정아는 오인엉쿨과 두꺼비, 참외와 새똥구리 등 그림의 내용을 읊어 신사임당 초충도를 유형화하였습니다. 정필동의 이 화첩은 곧 숙종의 장인인 경은부원군 김주신의 소장품이 되었고, 결국 1715년에 이 화첩은 궁궐로 내입됩니다. 이는 초충도가 국왕인 숙종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그림이었을 가능을 시사합니다. 숙종은 이 그림이 유현으로 학덕이 높았던 선정신 율곡 이의 어머니의 그림임을 환기하면서 제시를 지어 무골법의 채색으로 그린 초충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였습니다. 또한 한 벌을 모사하여서 병풍으로 만들어 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신사임당의 대표작은 초충도로 바뀌게 됩니다. 숙종연간의 화단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남긴 남태응은 사임당 신씨는 율곡의 어머니로 포도와 초충을 잘했다고 하여서 산수화와 포도화를 잘 그린 화가에서 18세기에 포도와 초충도를 잘 그린 화가로 평가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종휘는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전설적인 솔거의 소나무 그림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3대 그림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초충도 19병은 김진규와 숙종의 어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먹선을 쓰지 않은 무골법의 아름다운 색채의 팔복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신경, 오세창의 발문과 함께 현재 19병풍으로 꾸며져 있으나, 신경의 글에 의하면 이 그림은 원래 팔복의 화첩 그림이었습니다. 신경은 발문에서 이 그림이 이와 동시대 사람인 이양원의 집안에서 간직해왔던 것인데, 이제 그 후손이 잔폐하여서 이 화첩을 팔아서 멀리 갈 돈을 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진사 이민수에게 듣고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이 화첩과 정필동본의 화첩이 비록 종이 넓이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 명물과 동일한 규모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분명히 이것이 부인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는 다소 의심스러운 구매 내역을 적었습니다. 즉, 이 그림은 200여 년 동안 한 집안에서 전해오다가 정필동 소장본이 세상에 유명해진 후에 매매를 위해서 출연한 그림입니다. 정필동 소장본과 거의 동일한 종이에 동일한 무골법의 채색 화풍으로 그려진 팔폭의 완전한 초충도첩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당시에 상품으로 만든 작품일 가능성은 신사임당의 7대 손인 이선회가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선조할머니 사임당 신부인의 그림은 대개 가짜가 많다. 간혹 진본이 한두 개 있지만 또한 명문가에서 보배롭게 소장하고
자손들은 감히 사사롭게 소장하지 않았다고 한 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신사임당의 그림이 다시 숙모의 대상으로 재조명된 것은 19세기 초인 안동 김문의 세독이었습니다. 송시열의 5대손이자 이의 학문적 계보를 이은 송환기는 1805년에 신사임당의 장손과 8대손 집안에서 가져온 신사임당의 순항에 발문을 적었습니다. 이때 송환기는 사임당이 수놓은 직물의 짜임새가 법도에 맞고 매우 정교하다고 칭송하면서 사임당의 자수를 주목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순항의 발문을 적는 것이 1659년에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남초 그림의 발문을 쓴 전례를 따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순조 즉위 후 다시 특권층이 된 이이의 후학들이 사임당의 작품을 매개로 해서 정치적인 결속을 다졌음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이이와 신사임당 관련 그림들이 순조 초년에 안동 김문의 세도와 함께 다시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매개물이 되었음은 앞서 언급한 고산구곡 시화병의 제작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풍은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주도한 것으로 김홍도, 김득신, 이인문 등 당대의 저명한 화가 10명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폭의 제시는 김조순, 김명순, 김희순, 김달순 등 김조순 학렬이 중심이 된 안동 김문 일족만이 글씨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때 이 고산구곡 시화병 마지막 폭에 석담도시발이라는 발문을 쓴 사람이 바로 송환기입니다. 즉 17세기 말에 송시열이 안동 김문의 김수중 형제들을 위시해서 좌파의 인사들과 매우 정치적인 성격의 취성도와 고산구곡도 제작을 주도한 행위를 안동 김문세독이에 송시열의 후손인 송환기와 안동 김문일가가 다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신사임당 봄해첩 8폭의 발문에 의하면 고산구곡 시화병 제작에 참여했던 김명순의 차남 김은근은 이 그림을 신사임당의 후손인 신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신서구는 발문에서 세상에서 율곡 선생의 학문을 이야기하려는 이면 누구나 이 그림을 보배로이 완상함이 도리에 마땅한 일이니 그러므로 나는 이 그림의 생명이 살고 못 사는 것을 가지고 율곡 선생의 도학이 전하고 못 전할 것을 점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이의 학통을 이은 후학들에 의해 신사임당의 그림이 숭배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사임당의 그림의 생명을 자신들의 학문적, 정치적 운명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문화적 의미가 부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송시열의 가학을 계승한 후손들도 신사임당의 그림에 지속적으로 발문을 남기는데 우의정과 좌의정 등의 요직을 지낸 송근수도 1869년에 강릉 오죽헌 시립미술박물관 소장의 습작매화첩에 발문을 남겼습니다. 이들에게 발문을 적는 행위는 신화가 된 신사임당의 그림에 글을 적는 노론계 대선배들의 전례를 잇는 특권층 인사들의 일종의 상스러운 문화행위였을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신사임당 그림은 1960년대에 또 한 번 최고 권력층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충도 10곡병은 1978년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기증한 작품입니다. 박물관에 어울리는 유물이니 조용히 박물관으로 보내라 는 말에 따라 청와대 직원을 통해 보내진 유물이었다고 전합니다. 이 작품이 명작으로 주목을 받게 된 첫 계기는 1972년 겨울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명화 근오백년 전 전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초충도병 마지막 복에는 1946년에 오세창이 이용희에게 적어준 발문이 적혀 있습니다. 오세창은 이 발문에서 이 화첩을 들여다보니 이것이 참으로 여러 백년 전 유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만은 진적인 것을 단정해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의 저자 이은상은 이 작품에 오세창 선생의 발문이 있어 그야말로 그림값을 갑절이나 더하게 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의 1978년 수정 보유판에서는 이 그림이 이용희 씨의 소유였다가 정혜영의 소유가 되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혜영에게 그림을 넘긴 이용희가 1972년 한국명화 근 500년 전 전시의 자문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충도 10곡병이 처음으로 지면을 통해 소개된 이은상의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역시 이용희가 손재영, 이장희와 공동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이동주, 즉 이용희는 1972년에 초판으로 한국회화소사를 펴냈는데 이 책에서 이 작품을 초충팔첩이란 이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조선 중기 잡그림 항목에서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다른 초충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그림을 기준작으로 들어 신사임당의 작품 세계를 논했습니다. 그는 지금 신지감구장이던 풀벌레 팔폭을 들어 예하명구도에 있어서는 중앙부를 언제나 구도의 중심으로 삼는다. 물론 이 초충팔폭은 이 밖에 곱고 품위 있는 색채, 여성다운 섬약한 묘선에 또 여성다운 배포의 조화감으로써 화면이 짜여지고 있다고 하여 이 그림이 신사임당의 기준적인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이동주가
사임당과 초충도에 대한 그의 해석을 자연화하여 학계의 정설로서의 권위를 부여했다고 보입니다. 이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출품된 해는 1972년으로 이이가 5,000원권 지폐 도안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편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신사임당 전층 초충도 자수병은 오죽헌 중수사업이 있던 1975년 5월 16일에 보물 제595호로 지정됩니다. 신사임당의 전층 작품들 중에 자수초충도가 가장 먼저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6월에는 5만원권 지폐 앞면에 이 자수병풍의 한 폭인 가지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7년 봄으로 기억된다. 한국은행의 임원 두 분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의 내 연구실로 찾아왔다. 문건은 화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니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다. 회의에 참석해보니 고액권에 들어갈 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이었는데 토론을 거듭하면서 여러 번 회의를 하였다. 나는 친일 행적이 있는 여성 인물이 거론되자 신사임당이 어떻게 했느냐고 의견을 내었다. 그러자 만만치 않은 반론이 일어났다. 다행히도 위원장이던 한국은행 부총재가 적극 찬성하여 성사되었다. 지금 국립춘천박물관에는 신사임당의 작품 중 자수로 된 초충도 병풍이 전시되고 있다. 곧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라 하는데 12월 9일까지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신사임당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그녀다운 것으로 조선 후기 초충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사임당을 고액권의 인물로 추천한 정옥자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아대 박물관 소장의 자수병풍이 가장 신사임당다운 그림이라고 합니다. 초충도가 신사임당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1960년대 이후에 신사임당이 현창되고 그녀의 그림이 다시 주목되면서 이 시기에 신사임당의 가짜 그림이 많이 제작되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48년에) 소세영 재화씨가 말해주듯이 화가 신씨가 서울에서 산수화가로 화명이 높았던 것은 명종대 여성화가를 주목하던 당시 특권층 사장파 관료들의 문예 취향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이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사임당의 그림을 새롭게 주목한 것은 1659년 1차 예송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송시열이 소세양 재화씨를 문제 삼고 신사임당 그림의 성격을 재규정한 것은 2차 예송 직후인 1676년의 일이었으며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특권층의 주목을 끌며 1548년 소세양 재화씨가 말해주듯이 화가 신씨가 서울에서 산수화가로 화명이 높았던 것은
명종대 여성화가를 주목하던 당시 특권층 사장파 관료들의 문예 취향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이 율곡이의 어머니로서 사임당의 그림을 새롭게 주목한 것은 1659년 1차 예송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송시열이 소세양 제화시를 문제 삼고 신사임당 그림의 성격을 재규정한 것은 2차 예송 후인 1676년의 일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특권층의 주목을 끌면서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소론의 영수인 윤증이 우의정으로 기용된 1709년의 일이었습니다. 1805년 송환기가 1659년의 전례를 따라 신사임당의 순항에 발문을 적은 것은 안동 김문세도기의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오죽헌 정화 사업이 시작된 1975년 5월 16일에 신사임당의 초충도 자수병이 국가의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이가 민족의 사표로 신사임당이 결의의 어머니로 우상화되던 1960, 70년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과 초충도는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인 2009년에 발행된 5만원권의 도안이 되었습니다. 논문의 결론에서 저자는 신사임당의 그림이 당대부터 현대까지 모두 특정 시점의 특권층의 이해관계 속에서 특별한 문화적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목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술사적 활동인 감식과 저술활동, 그리고 제도권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한국 회화사의 대표작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매진해온 측면이 있음을 살펴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각 시대마다 특권층이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작업이기보다는 미술사가 이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한국 미술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기도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신사임당과 초충도를 통한 명상 만들기의 역사에 개입된 정치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 시도로 저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 신사임당의 그림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나 담론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 그런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저자가 이 논문을 통해 던지고자 한 문제의식에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미술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대 최고 문장가들에 의해 산수화로 그림 실력을 인정받은 여성 화가인 신사임당은 여전히 자수풍의 초충도를 그린 작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된 담론을 진리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담론이 지녔던 정치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함의들을 인식하고 16세기 화가 신씨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풍성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